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90강은요.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창업 시 실패하지 않거나 쉽게 망하지 않는 핵심 최종 병기 10개념이 지금 뭐냐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업 관련 강의를 많이 했는데 아는 분들, 제 나이 또래 연배 분들 중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큰 직장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놀다가 노는 게 힘들었는지 지쳤는지 뭐 좀 하고 싶은데 다들 망한다는데 안 망하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글쎄요 뭐 안 망하는 방법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쭉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서 한번 많은 자료를 뒤적여 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몇 가지 잡히는 개념이 10가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최종 병기 10개념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는 것인데, 자, 먼저 안 망하려면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대규모 성공, 대성공, 방탄소년 같은 대성공 이런 거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고 10,0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10,000명 중에 한 명이 꼭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100명 중에 한 명 아니면 10명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만 돼도 우리가 창업 성공해서 살아남는 생존 비율이 20%쯤 된다니까, 뭐 10년쯤 지나면 10%쯤 된다는 거예요. 5년쯤 지나면 20%쯤 된다니까 20% 내 10%에 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어떤 경험 비용, 활동 인건비, 자신의 인건비만 건져도 만족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 병기의 개념을 한번 보자. 첫째, 자기가 잘 아는 경험 분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분야는 많은 위험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퇴직 전 직장에서 주요 담당하던 업무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야 그 업무, 이 업무에 대한 시장, 기술, 원재료, 문제점 이런 걸 잘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게 싫으면 자기 개인적 열망이나 관심, 흥미 분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기 취미 분야가 소비자가 꼭 상품을 산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간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 전 직장은 원래 소비자가 이미 있는 시장이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는 과연 소비자가 사고 싶은 제품을 자기가 만들 수 있냐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좀 보류하는 게 낫죠. 그러나 완전히 흥미 분야가 뜬다라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배우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 기업이나 대중기업에서 취업, 전직, 퇴직은 본질적으로 본인 개인의 문제입니다. 혼자의 문제. 혼자의 소득이 있느냐 내려가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또 재취업되거나 눈높이 낮추고 구직도 가능하죠.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경험을 사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친구들도 한 4, 5년씩 다른 직장 내지 유관 직장으로 이 근무를 연장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값이 높은 애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주로 보니까 주로 기술 분야 또 영업 분야 사람들은 한 번 더 전직이 가능한데 관리 분야 사람들은 참 힘들더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창업 사업가에는 뭐냐? 무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뭐냐? 가족의 전 재산이 대출이나 사업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서 이걸 갚아야 돼요. 편성해 줘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건 가족이 동의가 있어야 자기가 신인을 갖고서 가족도 또 상의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걸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창업 분야에 실제 근무를 해봐야 되겠다. 관심과 흥미 분야에 대한 기업이나 가게 아니면 조그만 점포에라도 1년 내지 근무를 한데 이럴 때 이제 꼭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무급으로 인턴 취업도 가능하죠. 아무리 나이 많아도 무급으로 인턴으로 해주겠다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리는 없어요. 배우고 핵심 지식과 문제점, 특장점을 터득해서 1년 순환해 주기에 따른 어떤 그 사업의 그 사업 분야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한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왜냐면 창업 분야를 자기가 하고 싶어도 때때로는 여러 가지 장벽이나 면허나 어떤 특허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한 분야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탐구를 한다. 그래서 원부 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판매, 마케팅까지 이런 모든 것이 창업 분야하고 이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서플라이 체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트워킹이 잘 분석해서 하고 거기서 인적 가능성과 지원군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차관대국, 착수, 선배가 쓰던 개념인데, 뭐 이런 건 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시야를 크게 보되 실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자본 창업이라는 개념인데,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이제 종교에서의 교훈도 있죠. 누구나 시작은 작기 시작하지만 크게 꿈을 꿔라. 그런 뜻을,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소자본 창업이라는 거의 기본 뜻은 뭐냐면, 고정비, 즉 임차료 지급자 고정비를 최소화시켜라. 즉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매출이고 이쪽으로 비용이라고 치면 고정비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고 을이라는 사업자가 있을 때 갑은 고정비가 이렇게 낮아요. 변동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똑같이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 100이라는 곳에서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고 을은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변동비가 똑같아도 이 200이라는 곳에서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이 갑은 100만 매출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 인건비가 벌리기 시작하는데 을이란 분은 200이 돼야 200을 돌파해야 겨우 이익이 나고 자기 인건비가 나오니까 두 배의 매출액을 일으켜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반의 상태에서도 고정비로 커버할 수 있다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정비 임차료 작은 가게 시작하고 뒷골목 가게 시작하고 요새 같은 휴대폰 맵 시대에는 말이죠. 앞가게가 꼭 다 살아오는 건 아니죠. 뒷가게에도 충분히 배달 수요가 있고 또 뒷골목을 일부러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앞가게에 많은 비용은 이 자신의 손익분기를 높여가지고 자신이 패망에 빨리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고정비 내놔고 결국은 가게세 내고 이자 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5년 만에 아주 그러기 상태에서 그렇게 낮아빠지는 거니까 정말로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착수소국을 해라. 너무 크게 처음부터 멋지게 폼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을 변동 비용화 시켜라. 매출과 경기순환의 변동에 따라 탄력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건비, 기대수익도 매출에 연동을 시키고 제조기술, 마케팅, 매장, 판매지 인건비도 매출과 이익에 연동을 시키면 이익이 매출을 줄는 대로 비용이 덜 나가고 많이 나가니까 그게 낫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 고정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변동비화 시킨다면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일부 더 진일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 광고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온라인에 함정 노출시키고 적극 활용해라.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각종 SNS 채널을 상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매자의 구전 효과 이런 효과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구매자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도록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단점만 보이지 장점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만족하면 장점을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SNS에 다 댓글이 달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케팅 홍보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초, 중, 장기의 전략의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둬라. 오픈빨이라고 있죠. 개업 효과에 현혹되지 않는다. 항상 그 개업하면 무조건 오는 얼리 어댑터가 있어요. 무조건 새로 가게 오면 야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한 3, 4개월 오다가 나중에 슬슬 줄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때 이 오픈빨 현혹되지 말고 지속적 고객,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 얼리 어댑터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끝까지 오는 고객이 중요하다. 나중에 오는 고객까지 끝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오픈빨만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장기적으로 봐라. 중장기의 전략에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고 일부는 비핵심 기술을 외주화시킬 수 있다. 요새는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많은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핵심 자산 기술, 네트워크, 노하우 등등은 이제 자기 보여야 되지만 핵심이 아닌 것은 외부 조달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야만 여러 가지 장단기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장단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가능한 단독 투자로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이 되려면 그만큼 처음부터 대자본하면 남의 자본을 막 끌어대고 다니니까 대자본이 되니까 어려워요. 소자본 창업하려면 바로 단독 창업이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간편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단독으로 해야만 심플, 스몰 이즈 뷰티풀, 심플 이즈 뷰티풀 이거는 그 말이 가능하죠. 성공이 많으면 백과산으로 가는 한 격언도 있고 복잡한 자본 구조는
합의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이죠. 분쟁 걸리면 합의하고 하다가 세월 다 가면 사업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채간다. 그런 얘기죠. 경쟁자가 이미 진입하고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한 단독 자본을 투자하다가 자본이 나중에 부족할 때 향후에 외부의 벤처 캐피탈들의 프리미엄을 붓고 일부 양도를 할 수 있고 자본 합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의사결정하는 구조는 소자본 창업에도 어울리지 않고 또 의사결정이 막 복잡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그냥 아예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일한 구조로 가는 것이 일단 작지만 현명한 거일 수 있다. 한국은 이 동업시장이 잘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동업 마인드가 잘 약해서 아주 명백하고도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으면 그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창업 성공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윤 대표 박인정 회사였습니다.